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책걸상 799회 시작하겠습니다. 펀딩 성공하고 나서 우리가 처음 모였네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해요? 너무 비관적이었습니다. 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크루들을 포함하고 청취자들까지 포함해서 다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YG만 안 될 거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이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힘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잘못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많은 독지가님들께서 자기 일처럼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햇살고요님. 햇살고요님 대단했죠. 정말. 박평도 카페에서 그거 네. 봤어요? 네. 햇살고요님 저는 좀 걱정돼요. 거의 주변 분들한테 협박을 거의 하셨더라고요. 특히 그 신랑 회사 그 사장님 무슨 죄예요. 자기 직원의 취미 활동도 아니고 직원 와이프의 취미 활동에 동원되신 거잖아요. 그냥 동원된 게 아니라 돈도 뜯기고. 그러니까요. 네.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만 한 20분 이상 네. 참여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인터뷰 기사 하나 나갈 만한 그런 일이죠. 미담 네. 기사로. 네. 그렇죠. 햇살고요님이 책걸상이 되게 성공하면 그 펀딩이 이제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한 2-3일 정도 남았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람 수가 많으면 좋다. 달성된 다음에도. 달성된 네. 다음에도. 그래서 그 JYP가 엄청 뿌듯해했죠. 기분 좋아했죠. 왜냐면 JYP 그 내심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내신 목표가 뭐였나요? 작년을 넘어서는 것. 네. 그 금액으로는 넘어섰고 저기로는 숫자 참여 인원으로는 못 넘어섰죠. 이번에. 그 JYP는 그 숫자 참여 인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니 중요해. 금액만 중요하잖아요. 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리포트 내용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펀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신. 제가 내부 사람들한테만 네. 보내준 그 네. 자료요. 네. 뭐 기밀 문서처럼. 아니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박평은 걸 어떻게 알아요? 4명 있는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랬어요? 그럼요.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봤나 보다. 내가 올리는 톡은 잘 일단 보지를 패스하시나 보다. 올해 211명이 최종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몇 분 더 계세요. 해외에서 텀블벅 이용할 수 없어서 페이팔 통해서 참여하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카운팅된 거 외에 추가로 더 있는 거죠. 추가로 몇 분 더 계시고 액수도 좀 더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텀블벅 기준으로는 지난해 218분 하셨던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고, 물론 이제 이 숫자에는 햇살고요님 지분이 굉장히 크다. 네. 10%. 거의 10% 이상이 햇살고요님의 협박, 권유에 의해서 참여하신 분들이었고, 텀블벅의 총액은 4,924만 3,300원. 이 액수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액수가 커진 거는 뭐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책 큐레이션, 책 8권 선불로 블라인드로 구매하신 그 액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뭐 아마 액수는 작년 거를 깨지 않을까 저는 내심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 8권 책 큐레이션 신청하신 분은 42분. 네. 우리가 42분께는 이제 분기별로 책 2권씩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펀딩 관련해서 박평은 참여 안 했더라고요. 아니 박평이 펀딩까지 참여해야 됩니까? 그 제가 10,000원인가가 부족했던 때가 딱 있었어요. 막판에 10,000원인가 그래서 본인이 넣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넣을까? 네. 재미로 이런 생각도 살짝 하긴 했었는데. 네. 저희 4명은 뭐 참여하진 않았고요. 펀딩에. 네. 그 책걸상
주변에 좀 이제 관련되는 분들 중에는 뭐 장강명 작가라든지 네, 김세섬 또 김세섬 대표 거기는 부부가 또 따로따로 부부가 따로따로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문지혁 작가도 참여했고 저기도 황보름 작가도 네, 참여했고 그리고 뭐 그 이재갑 교수님 네, 이재갑 교수님 그리고 정재훈 정재훈 교수. 교수 여기 출연 한두 번씩 했던 그분들도 네. 참여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YG 눈물의 호소문 영향력을 뭐 재확인하긴 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좀 임팩트가 약했다. 네, 그냥 그 호소문. 네. 이번에는 좀 수분이 부족했기 수분이 때문에 부족했다. 아닌가. 많은 분들이 지적했고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인류애가 좀 떨어져가지고 저도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눈물 많이 모아가지고 좀 눈물 장전해서 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저 작년에는 사실 우리가 자세한 말씀 안 드렸지만 YG가 뭔가 이렇게 작년에 또 크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킨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프로젝트 관련된 또 선배님들이 네, 또 갑자. 거금을 네. 갚는 차원에서 늘 하실 건 아니고 작년에 네. 예외적으로 또 그 작년에 기부하시는 아니 분들이 그 계셨는데 뭐 책인데 왜 뭐 홍보 좀 합시다. 아 그럴까요? 네, 그 작년에 이제 살아보니 시리즈 3권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기획하고 제가 정리하고 거의 이제 그 출판사 편집자 선생님들이랑 저랑 같이 만든 책들인데 이제 그 책의 주인공들이 작년에 이제 좀 거금을 다들 연말에 책걸상에 후원을 하셨죠. 그 주인공들이 이제 이정모 선생님, 선생님. 또 이명현 선생님, 또 이건호 선생님.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장대익 선생님, 장대익 교수도 네. 참여를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올해랑 또 다른 점이기도 했고요.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시즌 7 9번째 연도에도 방송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은 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셨던 게 또 JYP가 공언을 했잖아요. 1000회까지 가겠다. 이번에 성공하면 별일 없으면 내년까지는 한다. 네, 내후년까지. 내후년까지. 네. 네, 그래서 1000회를 채우고 말겠다. 네, 그 또 이 저희 책걸상 청취자들이나 독지가님들은 그 한 11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2번에 걸친 걱정을 하는데 하나는 펀딩을 할 것인가 말 펀딩을 것인가. 아예 안 할까봐. 네. 그리고 이제 펀딩을 하게 되면은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2번 또 마음을 졸이시는데 이제 내년에는 한 번만 졸이시면 된다. 네. 네. 내년에 펀딩은 일단 하는 걸로. 네. 아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2년 할 생각이 나니까 아 JYP가 너무 힘이 나나 봐요. 막 연말인데도 막 연초인 것처럼 막 기획을 해가지고 막 저 그래 회사 일로 정신없어 죽겠는데 계속 톡 보내가지고 뭐 1월 뭐 둘째 주 이후에는 뭐 녹음한 분량이 없다는 둥 누구를 부를지 좀 생각을 하라는 둥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안 하니까 뭐 본인이 기획을 해가지고 막 무슨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날짜를 잡고 뭐 그래서 지금 딱 아니 이거 보세요. 딱 연초에 오니까 딱 오니까 PD님 표정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이거 보세요. 지금 두 연초에 분이 약간 뭐랄까 톤도 되게 달라요. 약간 JYP는 지금 되게 화나고 이마도 반짝반짝하고 YG는 아니 뭔가 어쩐지 뭔가 좀 좋아. 뭔가 신수가 좋아. 되게 헌하고 네. 텐션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아니 그 원래 그 연초에 나갈 방송을 연말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기획도 하고 맞아요. 녹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아니 근데 뭐 언제 자기가 그랬다고 늘 그랬던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진짜. 아, 사실 고백하건데 그렇게 이제 기획 미리미리 안 해가지고 방송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혹하는 YG 이런 거 급하게 편성해서 만들곤 했었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반에서 공부는 잘하는데 그냥 그동안은 공부 잘 안 하고 우리랑 같이 놀던 애가 갑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사람 긴장되게.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그냥 고만고만하게 성적 잘 나오는 별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면은 약간 위화감 느낌. 뭐 얼마나 잘하려고 뭐 이런 느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펀딩
성공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김에 말씀드리면 그 출판사 상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출판사 한 곳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두 곳에서 텀블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년에 같은 조건으로 후원에 참여를 하겠다. 근데 아직 그 회계상의 문제도 있고 내년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책도 어떤 책으로 할지 출간 일정을 좀 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참여한 곳은 어떤 출판사예요? 지금 그 말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 나중에. 이제 나중에 또 깜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지나온 출판사 중에서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롤러코스터 출판사에서 출판사 후원을 지난 펀딩 때 하셨던 것으로 제가 얼핏 기억이 되는데. 그 YG가 지난번에 또 그 얘기를 하던데 네.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연락을 안 주셨어요. 네,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킵 다 해놓으니까 네네. 네, 연락해 주시면은 뭐 책걸상에 맞춤한 책이 있다라고 판단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잘 읽고 뭐 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롤러코스터, 네, 그 출판사에 저희도 한번 연락을 주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별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는 출판사에서 후원하는 방송을 3주에 걸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오늘 그리고 요것도 밝힐까요? 저 우리 뭐 하나 만드는 거? 아 하시죠. 왜냐하면 그럴까요? 또 그 미리 팔로우 미리 하시라고. 네. 그 JYP가 왜 웃음이 나오세요? JYP가 요즘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아까도 막 그 JYP만 핸드폰 들여다 보면서 뭐 이거 어드 메뉴로 들어가야 되냐, 뭐 이거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점을 찍어야 되냐 언더바를 찍어야 되냐 뭐. 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귀찮아서 실행에 안 옮겼는데요. 이제 뭐 국내 최장수 책 팟캐스트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9년째 하고 있는데 뭐 SNS 계정도 하나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하자. 별 올릴 그 비주얼은 사실 없잖아요. 네. 이미지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뭐 없죠. 책 표지 말고는 뭐 올릴 맞아요.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파서 청취자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진짜 환갑 때까지 하실 거예요? 아니 일단 2년을 언제까지? 갔으니까. 아니 몇 년 남은 굳이 거예요? 8년 동안 안 했는데 2년 뭐 본인 말로는 2년 남은 시점에 인스타 계정까지 만들어야 되나? 2년 동안이라도 재밌게 쓰면 되죠. 네. 맞아요. 그 인스타 계정을 팔까 하는 생각을 한 3, 4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너무 귀찮은 거죠. 그리고 여기 4명 중에 한 명이 뭐 열심히 맡아서 할 것 같지도 않고 누구 하나 믿음직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혼비님이랑 박평님은 자기 인스타 계정을 뭐 아주 활발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고 있고 JYP는 뭐 계정은 있으나 뭐 그냥 대충 시큰둥하게 하고 있고 YG는 정말 계정만 있잖아. 계정도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안 들어가지도 않죠.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 다들 인스타 계정이 있다고 하길래 근데 가끔씩 또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막 둘러볼 일이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지. 그 YG도 그 사실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YG가 인스타를 안 한다는 그 사실도 저희 책걸상 계정을 새로 만드는데 중요한 그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요? 그 하라고? 제시키면 되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계정은 임시로 아무 게시물도 없고 비공개지만 하나 만들어 놨고요. 12월 23일 날부터 뭔가 좀 컨텐츠를 올리고 공개로 돌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다리셨다가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좀 눌러주시고 인스타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뭐 이번 기회에 새로 하나 팝시다. 다들 계정 이름은 yg.jyp.bts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BTS가 뭔지는 다 아시죠? 박평은 아시죠? 네. 모르나요 혹시? 방탄소년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북토크 쇼. 쇼. 네. 네. 북토크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BTS 팬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뭐라고 약간 하기로 묻어가는 치면 계정이라고? 뭐 북토크쇼 아니 북토크쇼잖아요. 이게 더 다른 말로 북 팟캐스트? 북 책 이야기. BPC 이거 이상하잖아요. 책 방송 북토크쇼. 토크 책에 관한 토크를 하는 맞아요. 쇼. 네. 네, 북토크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혹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뭐 제가 아는 제 변호사한테 대응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4명의 크루들이 전부 그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각자 공식적으로 우리 뭐 스태프가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행사 같은 것도 좀 그 행사 같은 것도 행사 같은 거 예고하고. 본인 행사나 뭐 그래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행사. 그래서 오. 4명의 크루들이 공동으로 자기 그럴 때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 올릴 때는 누가 쓴다 넷 중에 그거를 좀 따로 밝히면 되니까. 아니 좋겠다. 그러면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것도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막 컨셉이 이렇게 막 흩어져도 괜찮은데. 괜찮죠. 4명이 공동으로 사실, 운영하는 네. 사실은 4명과 제작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막 올렸는데 카톡 오는 거 아니에요? 내리라고. 누구한테 이 계정이냐고. 이게 네 계정. JYP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마음대로 올리면 자꾸 카톡 오고. 네, 그럴 리가 없는 게 박평 자기 계정에 올리는 게 훨씬 영향력이 커. 책걸상 계정보다 지금 박평 개인 계정은 팔로워가 수천 저도 맞 2,000 어째 수천 명이잖아요. 아니 빨리 10,000명 이상한테 만들어야죠. 3,200. 3,200명. 10,000명 이상 만들어야죠. 맞아요. 책걸상 제 페이스북 그 개인 팔로우가 25,000이 넘는데 와. 예, 훌륭하십니다. 네. 그거보다는 더 많아야죠. 책걸상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숫자는 목표가 10,000명입니다. 네. 10,000명. 목표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금방 되지 않을까요? 소박합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뭐 책 얘기해야 되니까 공지사항은 또 이것 말고도 많이 있긴 한데요. 네, 그건 이제 다음에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23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겠다.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소개도 좀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다들 펀딩 성공했다는 데 대해서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구디95님 2년 연속 펀딩 참여 후 간절히 펀딩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이거 성공하기 전에 올리신 글. 네. 행운의 카자르님께서는 목표 달성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봄님 펀딩 성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책걸상과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댓글을 열심히 남기거나 카페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매일같이 새 방송과 예전 방송을 오가며 열심히 듣고 책도 읽고 펀딩에도 참여하고 오프라인 모임 때는 열혈 독지가님들 사이에서 어색할까 용기 내지 못하는 은둔형 과몰입자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책걸상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책걸상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따스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빕니다. 네, 나범님도 그러시기를 빕니다. 뒷그리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 방송 중간에 이런 수다가 너무 좋아서 댓글부터 답니다. 혼비님 지난 방송 듣고서 주인가에 우리가 그 원더풀 라이프 책 소개할 때 그 책이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소개할 내용이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댓글인 것 같습니다. 네. 책 얘기를 이렇게 마구마구 편하게 나누시는 게 완전 최고입니다. 그냥 이런 방송을 해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냉구님도요. 같은 방송에 대해서 책 소개 방송인데 다른 책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시는 모습 이런 게 책걸상 다움이죠. 크크크. 댓글 소개 고맙습니다. 책을 읽는 결이 달라서 책걸상 소개책은 잘 안 읽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읽긴 읽는답니다. 각설하고 시즌 7도 성사되어서 다행이고 방송도 듣고 책도 잘 읽어보렵니다. 네.
진짜 이게 이제 만 8년을 했고 중간에 약간 몇 주 저희가 방송을 쉰 적이 있긴 합니다만 뭐 거의 쉬지 않고 8년을 달려와서 이번 주가 799회와 800회가 방송이 되는 주군요. 네. 참 오래 했습니다. 저도 1000회까지 가면 저도 40이 넘어요. 좋으시겠어요. 1000회까지 가도 40밖에 안 되는 정말 다행이네요. 네. 30대를 거의 뭐 같이. 1000회가 되면 저는 49, 50. 축하드려요. 네. 한국 나이로는 50이 됩니까? 와, 아니죠. 지금 24년, 25년, 한국 나이로 26년 말이 되면은 그렇네요. 한국 나이로 이제 50이 되죠. 네, 한국 네. 나이로는 2026년 되면은 50이 되는 거니까. 네. 그 YG의 40대, 박평의 30대, JYP는 이제 40, 50대에 걸쳐서 한 10년을 지금 한 가지 일을 했네요. 사실 JYP는 물론 같은 회사에 지금 25년째 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한 가지 일을 이 회사도 아니고 10년씩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하여튼 그 독지가들 맞아요. 탓이죠 뭐. 그분들이 자꾸 맞아요. 우쭈쭈쭈쭈 하면서 좀 더 해봐 이러는 바람에 아니 그리고 또 그 10년씩 들으시는 분들은 뭐 분들도 20대였다가 30대 되시고 그다음에 아이도 뭐 막 태어난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생은 중학교 가고 뭐 중학생 때부터 듣다가 네, 대학 간 대학 친구들 가고. 이런 사람들은 뭐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책은 더 디너 네. 요걸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왔군요. 네, 민음사에서 나온 해외 문학 책입니다. 근데 표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르게 생긴 아니 표지를 그건 올리신 그걸 분도 거예요. 있던데 그 만든 건가? 누가? 영화가 나오면서 네. 그 영화 띠지를 크게 네. 썼을 것 크게 같은데? 썼어요. 그래서 그런 그 영화 거야? 띠지까지 찍으면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그 사진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설마 그거 보고 이런 오해를 하셨을까? 아니 그거 그거 아, 알아.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테이블보 모양이 있는 이상한 이미지가 있던데 그게 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누가 다른 분이 만드신 건지. 아닌데 저는 못 봤는데. 저도. 네. 그리고 하여튼 영화 시즌에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네. 요런 요런 그 책은 어떻게 영화화가 되는 거를 알고 판권을 그렇죠. 산 케이스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네덜란드 소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온 지 됐어요, 좀. 그리고 이 작가의 책을 뭐 많이 내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영화 개봉 소식이 있는 걸 알고 이제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내는 데는 그 이유가 크죠. 원서가 2009년에 나왔으니까 꽤 된 책이니까. 꽤 된 책인데. 근데 영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엄청, 네, 네 번. 번인가 됐다고. 그리고 영국으로도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너무 연극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 올리기 딱 좋은 그 스토리 라인이긴 해서 저는 영국으로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책을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허진호 감독이 요걸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소문이 딱 나니까 영화 또 만들어지는데 이제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도 그럼 그 책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계약을 해서 번역을 해서 결국 영화 개봉하고 비슷한 시기에 네. 책이 나왔는데 표지 아주 강렬합니다. 네,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 표지의 정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얼른 딱 감이 안 와가지고. 난 딱 보자마자 어이 먹음직스럽네. 아 그랬어요? 저는 보자마자 기괴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기괴한 무슨 이미지지? 그러고 보니까는 이미지가 뭔지 처음에 첫눈에 모르셨구나. 근데 한눈에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기괴한 것도 맞긴 한데 그 앞에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소고기 싫어해요? 아니 그 띠지 큰 거, 띠지 큰 거를 이렇게 띠지에 가려져 있는 맞아요. 가려져 있어서 하다가 이제 그 띠지를 저는 보통 그 책갈피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빼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였지 하다가 딱 이제 보니까 고기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띠지가 워낙 높으니까 진짜 그게 가려지면은 네. 뭔지 모를 수 있겠다. 그렇겠네요. 네. 영화 제목은 한국에서 나온 영화 제목은 보통의 가족이었죠. 보통의 네. 가족. 보통의 가족. 그렇게까지 극장 개봉해서 성공을 한 것 같지는 않던데 네. 한 100만 명 뭐 그 정도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OTT에는 아직 무료로 올라와 있는 거는 없고 이제 따로 돈을 얼마 내야만 볼 수 네. 있는 상태라서 전 아직 영화는 안 봤는데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책 내용하고 꽤 다르더라고요. 거의 주인공 인물 설정 말고는 네. 인물 설정도 인물의 맞아요. 직업도 네, 바뀌고 직업도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그 두 형제가 있고 구도랑 그리고 그 갈등의 요인만 핵심 요인만 비슷하지만 하고, 네. 나머지는 다 바꾼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소설은 이게 밥 한 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영화는 또 그게 세 아니라 번인가 세 번 먹는 먹는. 거고. 두 분은 영화는 안 보신 거죠? 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볼 마음은 있습니까? 뭐 배우들은 막 빵빵하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데 올라왔으면 그냥 봤겠죠. 그 책걸상 방송 때문이라도. 그런데 막 이렇게 영화관까지 극장까지 보거나 가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볼 마음까지는 안 들어가지고 근데 요즘 진짜 예고편만 그냥 좀 보고 설정만 보고 그랬어요. 영화 산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 것 같은 게 진짜 어지간히 뭔가 보고 싶지 않으면 굳이 돈 내고 영화관에 안 가는 시대가 맞아요. 있잖아요. 공짜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봐도 못 볼 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드라마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약간 영화에 대한 제 지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좀 영화는 드라마랑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영화는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 물량 공세, 특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제 근데 진짜 그런 트렌드로 가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스케일이 좀 음향이라던가 달라야 이런 되는 것들을 제공하는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드라마 같은 건 충분히 그냥 집에서 맞아요. 보는 걸 선호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허진호 감독 같은 경우는 좀 대체로 그런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터지지 않는 네, 터지지 않는 조용조용한. 허진호 감독님 되게 오랜만에 영화 만드셨는데 근데 대도시의 사랑법의 한 이야기도 허진호 감독이 만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그게 여러 감독이 참여를 했기 여러 감독이 때문에. 참여했어요. 그 허진호 감독님 8월에 하면은 8월의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연상하면 그 옛날 사람 아닌가요? 옛날 사람이죠. 저도 네, 허진호 하면 8월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니 그리고 네, 언제적- 라면 먹고 갈래요가 봄날은 있잖아요. 간다.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도 있죠. 근데 봄날은 간다도 옛날이에요. 아니 어쨌든 그 8월보다는 네. 봄날이 좀 뒤니까. 요즘에는 넷플릭스 보고 갈래잖아요. 아이 그거는 미국 영어권이고 영어식이고. 요즘은 한국에서는 고양이 보러 갈래가 고양이 보러 갈래래요? 어우 옛날 사람. 고양이 안 키우는 사람은 아 내가 참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참. 박평은 아시죠? 네. 뭔데요? 아니 왜 그래? 나 아니 모르는 청취자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뭔데요 그거? 고양이 보러 가겠냐고 해가지고 그쵸. 그 좋다고 이제 갔는데 고양이가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데 네. 고양이가 없으면 고양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야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스레드? 별걸 다 아시네요. 역시 아니 SNS를 인스타가 연동되어 할만해. 있잖아요. 네. 고양이 보러 갈래가 한국에서는 이제 라면 먹고 갈래요를 대체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옛날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창피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 크루 4명 중에는 SNS 상에서의 활동 그동안 뭐 인스타는 아니지만 가장 열심히 했고 팔로워 숫자도 많고
영향이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 아니, 책걸상 개정에 큰 활약 부탁드립니다. 그래봤자 뭐 진짜 옛날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SNS인데요. 아 옛날 사람들이 그 몇만 명 모이면 뭐. 근데 인스타는 그 페이스북하고 좀 톤이 좀 다르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쓸 때랑은 조금 저 다른 인격이 음. 되어서 써봐요. 또 캐주얼하게. 가장 부드러운 속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좀 가장 정색하지 친화적이고 말고. 네. 그런 것들을 꺼내서 착한 척. 섬에 있는 서점, 단순한 진실. 정치 이런- 얘기하지 말고 네. 인스타에서는 저 요즘에 계속해서 막 저한테 막 메시지 날라와서 막 막 욕하는 욕하는 메시지 플러스 그리고 왜 우리 욕을 해? 대통령에 대한 입장? 내가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왜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을 밝히라는 네, 저 요구를 YG는 네, 뭐 윤정부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네, 뭐 그분을 지지한 적도 없고, 뭐 좋아한 적도 없는데, 투표를 한 적도 없는데. 표를 준 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꾸 저한테 그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그래서 아니 그분에 대한 입장은 뭐라고 밝혀야 될까요? 그냥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입장이겠죠, 뭐. 네. 네. 아이고. 네. 더 디너는 더 디노도 그러니까 정치인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더 디너는 이제 주인공 소설에서는 화자가 한 명이잖아요. 동생. 네. 네. 파울이 동생 파울이 파울. 있고 파울은 전직 교사. 그리고 성격이 약간 좀 욱하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좀 냉소적이기도 하고 투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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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화에서는 영화 감독으로 바뀌나요? 아니 뭐 동생의 영화-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소아과 의사로 소아과 의사인가요? 바뀐대요. 네. 소아과 그리고 의사. 성격도 되게 좋은 사람으로. 아, 그리고 이제 형은 원작에서는 총리 후보인 이제 국회의원으로 그러니까 두 달 후 선거에서 유력한. 유력한 총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총리가 될 가능성이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인 네. 정치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냥 국회의원 정도로 나오는 거죠. 한국 영화에서. 우리 영화를 다 안 봐가지고. 영화를 안 봐가지고. 봐가지고. 네. 뭐 그리고- 변호사도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변호사이면서 그쵸. 정치인 아닙니까? 그냥 변호사예요? 그냥 변호사랍니다. 네. 네. 어쨌든 굉장히 잘 나가는. 잘 나가는. 그러니까 그 영화 설정이랑 소설 설정이랑 이제 그 구도는 동일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형은 당연히 전 국민이 다 아는 알고 얼굴도 알고 이름도 그리고 알고 이제 식당에서 보면은 사진 찍고 싶어 하고 그리고 두 달 정도 후에 선거에서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나오고, 그와 반해서 이제 동생은 좀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형에 대해서 약간 컴플렉스도 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좀 또 그 형의 또 진면목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꼴갑지 않게 보는, 꼴값 떤다. 뭐냐면은 되게 약간 가식적이고 가증스럽고. 아우 저 가식적인 정치인 표 얻으려고 위선적이다. 재수 없어. 위선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더 디너는 이제 딱 한 번의 식사인데 그 식사가 이루어지는 식당도 뭐 별 2개나 뭐 3개 정도 되는 식당이겠죠?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그러니까 예약이 몇 달이 다 차 있어서 거기 그쵸. 별 가려면 2개나 별 3개 식당. 아니 3개는 아닌 것 같아요. 3개는 아니고 별 2개 정도 하나 하나? 별 하나 뭐 아니면 잘하면 둘. 별 하나 별 2개 정도 되는 그런 식당. 되게 뭐 메뉴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종류, 분위기나 분위기. 네, 그 서빙하는 네, 별 하나 2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파인 다이닝 같은 분위기로 묘사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예약하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진짜 예약을 못 하는데 그 총리 후보나 정도나 되니까, 유력한 정치인 정도나 되니까 그냥 전화 딱 바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딱 얻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동생은 되게
꼴값지 않게 보는 거죠. 안 입고 온 거죠. 예, 그냥 보통 식당에서 보면 되는 거지.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자격지심가. 근데 한 100페이지까지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목차가 그 순서대로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아니 맨 처음은 아페르티프, 맞아, 식전주, 식전주. 입구만 그러게. 쭉 가는데 앞에 한 100페이지까지 계속 그 이제 비아냥거리고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빠져가지고 읽으면서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식전주, 그다음에 에피타이저, 그다음에 이제 본 메인 요리, 메인 요리, 그다음에 디저트, 음, 그다음에 식후주, 디제스티브, 예, 그리고 팁까지 이런 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코스가 짧잖아요. 네. 네. 아. 우리 저 투스타쯤 되면 이렇게 이런 집은 없거든요. 음. 최소 막 한 8개, 9개 나와야 되니까. 그렇구나. 아무튼 그 동생 파울, 주인공인 파울의 아내는 클레르. 끌레르. 이게 지금 영화에서는 무슨 봉사활동하고 사회단체 뭐 이런 활동하는 뭐 외국에 봉사하러도 가고 이런 NGO 활동가 이런 느낌으로 묘사가 된 것 같고요. 책 소설에서는 직업은 딱히 안 나와요. 직업은 네. 딱히 안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남편은 계속 굉장히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그 둘의 사이는 어쨌든 이 소설만 놓고 보면은 되게 좋은. 그것도 뒤에 가면 뭐 약간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그리고 이제 형은 그 두 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고 지금 부인 아니지 전처하고 낳은 사이에서 아들이 있고 그리고 입양한 아들이 하나 더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딸이 있고. 근데 딸이 하나 더 근데 있고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이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집 형의 아내는 바베테. 주부죠 그냥. 주부.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바베테라 혹은 뭐 클레르 둘 다 그 아내들의 직업은 적극적으로 막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동생네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고. 네, 아들 하나 있고, 그러니까 세 식구고, 네. 그리고 형네 집은 다섯 식구. 다섯 식구인데 그 중에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 그 외국에서 입양한 아이죠. 맞아요. 둘째가 아니요, 아니고? 제일 큰 아이가 외국에서 입양한 아이죠. 나이가 제일 걔가 많아요. 16에서 18 18 사이로 네, 추정된다. 네, 네. 네. 입양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있는 다음에 입양을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랑 딸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나이가 좀 있는 아이를 데리고 네, 와서. 예.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온 거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월드비전,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아이를 이제 개인 후원을 하다가 그 아이를 그냥 입양해서 네덜란드로 데리고 온 거죠. 이 더 디너의 무대가 되는 나라는 네덜란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아이의 출신 나라는 부르키나파소. 네. 아프리카에 서아프리카에 있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별명으로 파소라고 부르는. 네. 자, 이제 그렇게 다섯 식구, 세 식구 있는 두 가정이 있는데 형네 아이, 남자 아이 둘하고 동생네 아들 하나하고 이 세 아들이 이제 밤에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치죠. 예, 근데 그 사고 얘기는 한 4분의 1 지점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쵸. 중간 정도 가야. 중간 정도 가야 중간 나와요. 꽤 한참 있다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 파울이 그 형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하면서 형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고 속물인지를 막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 나와서 저는
이 소설을 도대체 어디로 음. 가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메인 언제 나와? 메인 네, 요리. 메인이 언제 나와? 예. 사실 뒷표지나 책 소개 문구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읽으면 진짜 중간쯤까지는 뭐 연극 대본도 아니고 이거 뭐 어쩌려고 지금 계속 같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얘기만 나오니까. 눈에 비치는 모든 게 다 싫은 남자가 네. 그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겠어요? 음. 이게 뭐 영화의 원작이다부터 시작해서 책 띠지부터 예, 책 띠지에도 그렇고 뒷표지에도 뭔가 동영상이 있다라는 거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니, 뭔가를 한다. 뭐 이런 설정은 다 알고 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언제 나오냐고 도대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 이야기를 또 어떻게 풀어낼지도 저는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진짜로 곁다리 이야기 없이 그냥 밥 먹는 이야기로만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 영화를 안 보고 이런 말을 드리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대충 영화에 대한 글들만 읽어봐도 책하고 영화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네. 이런 걸 알 수 있고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는 논외로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책으로 방송을 하자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박평인데 네. 박평은 뭔가 이제 이 소설 자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했겠죠. 네, 이 책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수요일 날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날 오늘은- 800회에서 네.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